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의 순서를 매기는 행위를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함수로는 sort values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덱스를 정렬을 하는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나 컬럼 인덱스들을 정렬해주는 함수가 이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sort values나 sort index 함수가 거의 비슷한 로직에 의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는 크게 한 6개 정도의 인자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 by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이 by라고 하는 인자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어떠한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그 컬럼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by라고 하는 인자가 되겠고요. 그 axi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사용을 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프레임의 2차원 형태이기 때문에 로우 단위로 정렬을 할 건지 컬럼 단위로 정렬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컬럼 단위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인자 중에 하나인 ascending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정렬은 어떤 값의 순서를 매기는 건데요. 그 순서를 매길 때 오름차순으로 매길 건지 내림차순으로 매길 건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 ascending이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cending을 만약에 true라고 하게 되면 오름차순, ascending이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을 저희가 false로 하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여기 기본값은 true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inplace라고 하는 옵션은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주피터에서 실행을 하시면 그 실행된 결과가 원본에 반영이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의 결과를 원본에 이러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인자가 inplace라고 하는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inplace를 true로 하면 원본 데이터에 정렬된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기본값은 false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렬된 값만 주피터에서 출력만 됩니다. 그리고 kind라고 하는 인자는 여러분들이 거의 사용하실 일은 없는데 이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퀵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크게 변경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NA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first랑 last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값을 줄 수가 있고요. 기본값은 last이고요. 이 last라고 하는 거는 NA 포지션, 즉 결측값, 어떤 값이 없는 경우에 그 정렬된 곳에 앞에 놓을 건지 뒤에 놓을 건지예요. 그래서 결국 기본값은 뒤에다 놓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앞에다 놓고 싶으면 이 인자의 값을 first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sort values에서 제공해주는 6개의 인자이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자는 by라고 하는 인자는 꼭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어떤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는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cending이라고 하는 인자 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정렬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인자값들은 사실은 크게 건드리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도 이 sort values와 동일한 인자들을 제공을 하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인자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sort values나 index를 정렬하는 sort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임포트를 하고요.
가장 먼저 시리즈를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변수를 미리 생성을 해 놓았고요. 이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덱스의 라벨도 정렬이 안 되어 있고 숫자 값도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A부터 F까지에 해당하는 이 로우 인덱스의 라벨을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sort index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인덱스를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즈의 값을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정렬은 sort values죠. sort values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cending 이라고 하는 값을 원래는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이 되지만 내림차순 정렬을 위해서 얘를 false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색인할 때 사용을 했었던 그 샘플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생성을 하고요. 이거는 학생별, 연도별, 과목별 성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일단 단순화하기 위해서 2020년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계층 색인을 먼저 제거를 한 후에 정렬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층 색인인 경우에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2020을 선택을 하게 되면 2020년 성적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DF2020에 먼저 저장을 하고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F2020에 이와 같이 보시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이 로우 인덱스의 값이 학생명인데 이 학생명을 알파벳 오더로 정렬을 하고 싶다.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서 성적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로우 인덱스를 정렬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sort index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엑시스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학생명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엑시스를 0으로 주시면 되고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우 인덱스로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성적으로 한번 오름차순 정렬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으로 오름차순,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sort values가 되겠죠.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시리즈와는 다르게 시리즈는 값이 한 종류 1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by라고 하는 인자를 주지 않아도 그냥 그 값으로 정렬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by라고 하는 인자가 지금 누락돼 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y라고 하는 인자에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 성적이니까 수학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수학 성적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영어 성적으로 내림차순 정렬도 한번 해보면 동일하죠. 영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학 대신에 영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이 ascending 이라고 하는 인자를 false로 주시면 오름차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니까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계층 색인인 경우에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를 건 없어요. 계층 색인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계층 색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튜플의 형태로
그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의 규칙에 의해서 그냥 튜플의 형태로 계층 색인을 지정을 해주는 것 말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이 계층 색인이 있는 df라고 하는 값을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층 색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서 2020년 수학 성적, 그렇죠? 2020년 수학 성적, 이 53, 73, 88, 87, 66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학 잘 본 사람부터 못 본 사람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니까 sort values를 하면 되고요. by라고 하는 인자에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계층 색인이기 때문에 튜플의 형태로 2020, 수학 이렇게 튜플의 형태로 인자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이니까 ascending을 false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2020년 수학 성적을 이 좋은 사람부터 안 좋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2개 이상의 컬럼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020년 수학 성적이 높은 사람으로 정렬을 할 거고요. 만약에 2020년 수학 성적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도 수학 성적으로 정렬을 하겠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values를 똑같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요. by라고 하는 인자에 그냥 그 2개의 인자값을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내가 먼저 정렬하고자 하는 컬럼을 앞에 써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에는 항상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의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2개의 컬럼명이 여기에서는 계층 색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튜플의 형태로 2020에 이 수학 성적으로 먼저 정렬을 할 거고요. 만약에 2020년 수학 성적이 같으면 2019년 수학 성적으로 정렬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림차순 하고 싶은 경우에는 ascending을 똑같이 false로 이렇게 해주시면 2019년 2020년 수학 성적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만약에 2020년 수학 성적이 같으면 2019년 수학 성적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2개의 컬럼으로 정렬을 할 건데 하나는 내림차순, 하나는 오름차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ascending이라고 하는 인자도 개수에 맞춰서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결과는 지금 2020년 수학 성적이 다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2020년 수학 성적으로는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학 성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대한 정렬된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 원본에는 저장이 되지 않죠.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정렬된 결과,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수학 성적으로 정렬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결과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와 마찬가지로 inplace를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2020년 수학 성적으로 오름차순된 결과가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렬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